42살 직장인 이상호는 그날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날이 될 줄 몰랐습니다. 건설회사에서 15년째 근무하는 평범한 대리였던 그는 최근 큰 계약을 성사시키며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었어요. 아내와 초등학생 딸을 둔 평범한 가장이었죠. 금요일 오후 6시 반 퇴근길 교통체증에 갇힌 이상호는 라디오를 들으며 주말 계획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딸아이와 놀이공원에 가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신호등에서 정차했을 때 갑자기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급해서 그런데 전화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차창 너머로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얼굴에는 급박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이상호는 순간 당황했지만 여성의 절박한 모습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제 휴대폰이 갑자기 배터리가 나가서요. 정말 중요한 전화를 해야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여성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다급함이 묻어 있었어요. 이상호는 평소 남을 도와주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차창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디에 전화하시려고요? 감사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여성은 이상호의 휴대폰을 받아들고 빠르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호가 보기에 여성의 행동이 조금 수상했어요. 전화를 걸면서도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살피는 것 같았거든요. 여보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분이 여기 계세요. 여성이 전화 통화를 시작했을 때 이상호는 불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투가 너무 격식을 차리는 것 같았어요. 마치 누군가와 미리 약속된 대화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네, 그분이 바로 이상호님이세요. 순간 이상호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여성이 자신의 이름을 정확히 말하고 있었거든요.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걸까요? 이상호는 급하게 물어봤어요. 잠깐만요. 제 이름을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성은 전화 통화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이상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상호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바꿔드릴게요. 여성이 전화를 끊고 이상호에게 휴대폰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상호님이시죠? 방금 통화하신 분이 이상호님과 직접 통화하고 싶다고 하세요. 이상호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도대체 누가 자신과 통화하고 싶다는 걸까요? 더군다나 자신의 이름까지 정확히 알고 있다니 말이에요. 누군데요? 저는 그런 약속이나 연락을 기다리고 있지 않은데요.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시네요. 이상호님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서 돈 세탁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합니다. 순간 이상호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검찰청? 돈 세탁? 자신은 그런 일과 전혀 상관없는 평범한 직장인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검찰청이라는 말에 본능적으로 긴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상호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다는 말에 온몸에 식은땀이 났어요. 평생 법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일 한 적이 전혀 없는데요. 저도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직접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 통화해 보세요. 여성이 다시 휴대폰을 이상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상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어요. 검찰청이라는 말에 거부할 수가 없었거든요. 여보세요? 이상호님이시죠?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수사부 김민수 검사입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중년 남성의 것이었어요. 매우 권위적이고 엄숙한 톤이었습니다. 이상호는 검사라는 말에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이상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연락을 주신 건가요? 이상호님,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계십니다. 이상호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통해 거액의 돈 세탁이 이루어졌거든요. 피해 금액이 무려 8억 원에 달합니다. 이상호는 머리가 어지러워졌어요. 8억 원?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액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계좌를 개설한 적이 없습니다. 신분증을 도용당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신분증 도용 사건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지금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상호님도 공범으로 몰려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어요. 김 검사라고 자칭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더 급박해졌습니다. 이상호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구속영장이라니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구속영장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행히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즉시 이상호님 계좌의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면 돼요. 범죄자들이 이상호님 계좌를 계속 노리고 있거든요. 이상호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검사의 말이 너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들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제 계좌에 돈을 옮긴다고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상호님,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 조직이 이상호님 계좌를 해킹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상호님 통장에 약 2,300만 원 정도 있으시죠? 이상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계좌 잔액과 거의 정확한 금액이었거든요. 최근 받은 성과급과 적금을 합치면 그 정도였어요. 어떻게 그걸 정확히 알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그 금액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수사기관입니다. 당연히 파악하고 있죠. 문제는 그 돈이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범죄자들이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어요. 김 검사의 말에 이상우는 점점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 검사라면 그런 정보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지금 바로 은행에 가서 계좌의 모든 돈을 인출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정하는 안전계좌로 송금하면 됩니다. 수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만 임시로 보관하는 거예요. 이상우는 김 검사의 지시를 들으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검찰청에서 일반인에게 돈을 송금하라고 지시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일까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게 올바른 방법인가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우님, 지금은 의심할 시간이 없어요. 매 순간이 위험합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모두 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김 검사는 이상우의 의심을 잠재우려고 더욱 강하게 압박했어요. 마치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말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직접 검찰청에 가서 확인해 보면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극비 수사 중이라서 검찰청에 오시면 안 돼요. 범죄 조직이 눈치챌 수 있거든요. 그럼 수사가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이상우는 이 말을 듣고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극비 수사라는 이유로 검찰청 방문을 막는다는 게 과연 합당한 걸까요? 하지만 검사라는 권위 앞에서 쉽게 반박하기 어려웠어요. 그때 차량 옆으로 경찰차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이상우는 순간적으로 경찰차를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급한 일이라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기 경찰차가 지나가는데 경찰에게 문의해보면 어떨까요? 안 됩니다. 경찰은 아직 이 사건에 대해 모르거든요. 검찰에서만 단독 수사하고 있어요. 경찰에게 말하면 수사 기밀이 누설될 수 있습니다. 김 검사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다급해졌습니다. 이상우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더욱 강해졌어요. 검찰과 경찰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그럼 제가 어떻게 이게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이상우님,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지금 시간을 끌수록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범죄자들이 이상우님 계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이상우는 점점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김 검사의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은 계속 들었거든요. 지금 제가 운전 중이라서 위험합니다.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다시 연락드려도 될까요? 안 됩니다. 전화를 끊으면 연락이 안 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근처 은행이나 현금 인출기를 찾아가세요. 김 검사는 이상우가 전화를 끊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이상우는 이 부분에서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왜 전화를 끊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걸까요? 그런데 지금 은행 문 닫는 시간이에요. 현금 인출기로는 한 번에 많은 돈을 못 빼는데요. 그럼 이렇게 하죠. 일단 현금 인출기에서 최대한 인출하시고 편의점에서 상품권을 구매하세요. 상품권 번호를 알려주시면 임시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이상우는 이 말을 듣고 확실히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찰청에서 상품권 번호를 요구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건 분명히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어요. 상품권이요? 검찰청에서 왜 상품권을 요구하는 건가요? 상품권은 추적이 어려워서 범죄자들이 건드리지 못하거든요. 가장 안전한 보관 방법이에요. 다른 피해자들도 모두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김 검사의 설명은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이상우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검사라는 권위와 구속될 수 있다는 위협 때문에 쉽게 거부하기 어려웠거든요. 이상우는 근처 편의점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정말 검사라면 거부할 수도 없고 만약 사기라면 속고 있는 건데 말이에요. 이상우님, 지금 편의점 앞에 계시죠? 빨리 들어가서 50만 원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세요. 그리고 즉시 번호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김 검사의 지시는 점점 더 구체적이고 강압적이 되었습니다. 이상우는 편의점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정말 들어가서 상품권을 사야 하는 걸까요? 잠깐만요. 이게 정말 정상적인 절차인가요? 뭔가 너무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이상우님, 계속 의심하시면 시간만 낭비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자들이 이상우님 돈을 노리고 있다고요.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모든 걸 잃게 됩니다. 이상우는 김 검사의 압박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검사라면 왜 이런 이상한 방법을 요구하는 걸까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상해요. 검찰청에서 상품권을 요구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상우님, 지금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는군요. 이건 특수한 상황이에요. 일반적인 절차로는 해결할 수 없거든요. 김 검사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조급함이 섞여 있었어요. 이상우는 이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정중한 태도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그럼 제가 직접 나중에 검찰청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수사 중이라서 일반인의 검찰청 출입이 금지되어 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시간 끌면 정말 구속영장 발부됩니다. 이상우는 김 검사의 위협적인 말투에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진짜 검사라면 이렇게 고압적으로 나올까요? 뭔가 확실히 이상했거든요. 그때 갑자기 경찰차 한 대가 편의점 앞에 멈춰섰습니다. 경찰관 2명이 차에서 내려서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상우는 순간 생각했습니다. 저 경찰관들에게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 저기 경찰관들이 있는데 잠깐 물어보고 오면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경찰에게 말하면 수사에 방해가 돼요. 그럼 이상우님이 방해죄로도 고발당할 수 있거든요. 김 검사는 이상우가 경찰과 접촉하는 것을 극도로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상우는 이 반응을 보고 확신했어요. 이건 분명히 사기였거든요. 방해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사방해죄 말입니다. 경찰에게 말하면 기밀 누설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다른 사람과 상의하지 마세요. 이상우는 이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진짜 검사라면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상의를 막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정확한 절차를 안내해 줄 텐데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좀 더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안 됩니다. 전화를 끊으면 안 돼요. 지금 당장 상품권을 사야 한다고요. 김 검사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다급해지고 있었어요. 이상우는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보이스피싱 사기였거든요. 이상우는 이제 김 검사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웠어요. 상대방이 계속 압박하고 있었거든요. 이상우님, 왜 갑자기 말이 없으세요? 빨리 상품권을 사서 번호를 알려주세요. 사기꾼의 목소리는 점점 더 조급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상우는 상황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화장실이 급해서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안 됩니다. 화장실은 나중에 가세요. 지금은 시간이 없다고요. 사기꾼은 이상우가 잠시라도 자리를 벗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했어요. 이상우는 이 반응을 보고 더욱 확신했습니다. 정말 급한 수사라면 화장실 정도는 갈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급해서 못 참겠어요. 3분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전화를 끊지 말고 화장실에 가세요. 계속 통화하면서 해야 해요. 이상우는 이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화장실까지 따라와서 통화하자는 게 말이 되나요? 이제 확실히 사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때 편의점에서 나온 경찰관 한 명이 이상우의 차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불법 주차를 확인하려는 것 같았어요. 이상우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관님 잠깐만요. 이상우는 차에서 내려서 경찰관을 불렀어요. 전화기에서는 사기꾼이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안 돼요. 경찰과 말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상우는 더 이상 사기꾼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었어요. 경찰관에게 다가가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관님, 지금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청이라고 하면서 상품권을 사라고 하네요. 아, 그거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이에요. 전화 끊으세요. 경찰관은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이상우에게 조언했습니다. 이상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자신의 판단이 맞았거든요. 이상우님, 경찰과 말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큰일 납니다. 전화기에서 사기꾼이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이상우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경찰관이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느꼈거든요. 경찰관님, 이 사람들이 제 이름도 알고 계좌 잔액도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요즘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해서 그래요. 사기꾼들이 미리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전화하거든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경찰관의 설명을 들으니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사기꾼들이 미리 이상우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접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전화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 끊으시고 나중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절대 상품권이나 돈을 보내면 안 돼요. 경찰관의 조언에 따라 이상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기꾼은 마지막까지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더 이상 들을 이유가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우는 비로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실감이 났어요. 만약 경찰관을 만나지 못했다면 정말로 사기를 당했을 수도 있었거든요. 경찰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일을 피할 수 있었어요. 다행이네요. 요즘 이런 사기가 정말 많아요. 특히 검찰청이나 경찰서를 사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경찰관은 이상우에게 보이스피싱의 특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상우는 처음 알게 된 사실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 여자는 어떻게 된 건가요? 처음에 전화를 빌려달라고 했던 여자 말이에요. 아, 그것도 사기단의 일원이에요. 미끼 역할을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경계심을 낮추게 만드는 수법입니다. 이상우는 소름이 돋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계획된 범죄였던 거예요. 자신의 선량함을 이용해서 접근한 것이었거든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네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신고부터 하시죠. 그리고 혹시 개인정보가 더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은행에도 연락해서 계좌 보안을 강화하세요. 경찰관은 이상우를 파출소로 안내했습니다. 신고 절차를 밟으면서 이상우는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깨달았어요.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거든요. 이런 사기에 당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매일 수십 건씩 신고가 들어와요. 특히 중년층이 많이 당하시죠. 사기꾼들이 권위적인 기관을 사칭하니까 의심하기 어려우시거든요. 경찰관의 말을 들으니 이상우는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회 전체가 이런 범죄에 노출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기꾼들은 어떻게 잡나요? 쉽지 않아요. 대부분 해외에서 전화하고 계좌도 차명으로 만들거든요. 하지만 꾸준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우는 경찰의 노고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고마웠거든요. 신고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 이상우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 너무나 현실적이고 무서웠어요. 만약 경찰관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깜짝 놀라면서도 다행이라고 했어요. 여보,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겠어요. 그러게요. 정말 교묘하더라고요. 거의 속을 뻔했어요. 이상우는 딸아이에게도 이런 사기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빠, 그 나쁜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을 해요? 돈을 훔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전화해서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절대 주면 안 돼. 딸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빠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이상우는 가족들에게 이런 위험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이상우는 회사에 출근해서 동료들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동료들도 모두 놀라면서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어요. 저도 얼마 전에 국세청이라고 하는 전화 받았어요. 세금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정말 많아요. 우리 부모님도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전화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상우는 이런 사기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가 한 번쯤은 이런 전화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속는 사람들도 있나요? 많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당하세요. 권위에 약하시고 복잡한 설명 들으면 당황하시거든요. 동료의 말을 들으니 이상우는 안타까웠어요. 선량한 사람들이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 화가 났거든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일단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요. 이상우는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면 알수록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점심시간에 이상우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혹시 비슷한 전화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어요. 아버지, 혹시 요즘 이상한 전화 받으신 적 있으세요? 정부기관에서 온다고 하는 전화 말이에요. 아, 그런 전화 많이 와. 귀찮아서 다 끊어버리지. 다행히 아버지는 그런 전화들을 모두 무시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이상우는 혹시 모르니까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절대 개인정보나 돈을 요구하는 전화는 믿으시면 안 돼요. 진짜 정부기관이라면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으로 연락할 거거든요. 알았다, 알았어. 내가 어제 그런 일을 당했다니 정말 무서운 세상이구나.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드리니 마음이 좀 놓였어요. 적어도 우리 가족은 이제 이런 사기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으니까요. 오후에 이상우는 인터넷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생각보다 피해 규모가 엄청났어요. 연간 수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이상우는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자신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회사 게시판에 보이스피싱 예방 방법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동료들도 관심을 보이며 댓글을 달아주었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조심해야겠네요. 부모님께도 말씀드려야겠어요. 이상우는 작은 실천이지만 의미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각심을 가지면 이런 범죄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퇴근길에 이상우는 어제 그 편의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만약 경찰관을 만나지 못했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운이 정말 좋았던 거죠. 일주일이 지난 후 이상우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상우님, 다행히 그 사기단의 일부를 검거했습니다. 이상우님의 신고가 큰 도움이 되었어요. 경찰관의 말을 듣고 이상우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신고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기뻤거든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럼 다른 피해자들은 없었나요? 몇 명 더 있었지만 큰 피해는 없었어요. 요즘 시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져서 신고가 빨리 들어오거든요. 이상우는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진 것에 감사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조심하고 신고하면 이런 범죄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사기가 계속 있을까요?
아마 형태는 바뀌겠지만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신고가 중요합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이상우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사회의 어두운 면을 봤지만 동시에 시민들과 경찰이 함께 노력하면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희망도 보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이상우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마침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하면서 정부에서는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도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시면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는 자신이 겪은 일이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개인의 조심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아내와 딸에게 경찰서에서 들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족들도 다행이라며 기뻐했어요. 아빠가 신고해서 나쁜 사람들을 잡았구나. 딸아이의 말에 이상우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표현이 자신이 한 일의 의미를 더욱 크게 느끼게 해주었어요. 그래, 아빠가 경찰관 아저씨들과 함께 나쁜 사람들을 잡는데 도움을 줬어. 아빠 멋있어. 이상우는 이번 경험을 통해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새롭게 느꼈습니다. 혼자만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며칠 후 이상우는 지역 주민센터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도 하고 다른 주민들과 정보도 공유했어요.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신고가 이런 범죄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강사의 말에 이상우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더욱 절실하게 느껴졌거든요. 이제 이상우는 더 이상 보이스피싱의 잠재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가진 시민이 되었어요. 경찰의 도움을 받아 위험에서 벗어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이상우가 겪은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도우며 정보를 공유하고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즉시 신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시민의 역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경험이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만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고가 큰 범죄를 막을 수 있거든요.